6번 문제 이어가 봅시다. 4주차 24일 공부할 내용에서 6번 문제 이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3으로 나누어도 4로 나누어도 1이 남는 자연수 중에서 100에 가장 가까운 수는 하는 문제예요. 자, 3으로 나누어도 4로 나누어도 나눠 떨어지지 않고 1이 남는데요. 이거 뭐죠? 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뭐야? 나누어 떨어졌을 경우 알고 있죠. 그러면 1, 남는 1은 좀 이따 생각하고 만약에 3으로 나누어도 4로 나누어도 나눠 떨어졌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3과 4에 뭐라고 해요? 공통된 배수, 3과 4의 공배수라고 하죠. 자, 그런데 1이 남았어. 그러면 3과 4의 공배수보다 1이 큰 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으로 나눠도 4로 나눠도 1이 남는 자연수 중에서 우리는 일단은 3으로 나누어도 4로 나누어도 1이 남는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얘는 어떤 거다? 3과 4의 공통된 배수.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는 그런 공배수 보다도 그거보다 얼마 큰 수? 1이 남는다 했으니까 1 큰 수를 찾는 문제다라는 거를 알고 갑시다. 그런데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 수가 많은 거죠. 그 중에 1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은 3과 4의 공배수를 우리가 찾아서 차근차근 해결하면 되죠. 3과 4의 공통된 배수? 이거는 12의 배수죠? 3과 4는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둘 곱해가지고 공배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3과 4의 최소 공배수는 12야. 그 얘기는 그러니까 12의 배수보다 1이 큰 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지. 그런데 100에 가깝다는 거야. 그럼 100에 가까운 12의 배수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12 곱하기 8 그러면 96이죠. 12 곱하기 9 그러면 108이지. 그러면 이 두 수는 100에 가까운 수가 틀림없군요. 그런데 100에 가깝다고 하는 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100보다 작은 수, 100보다 큰 수를 나란히 놔둬봤네요. 그런데 그 수보다 어때요? 1 큰 수. 그러면 97. 그 수보다 1 큰 수. 90, 아니지. 109. 그쵸? 109. 그러면 이 둘 중에 뭘 선택하면 돼요? 당연히 100보다 3작은 97을 선택해야죠. 100하고 3 차이 나지만 109는 100하고 9 차이 나니까 찾았네요. 네, 97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나오는 유형 같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생각을 조금만 더 하니까 해결됐어요. 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수학 문제 우리 풀 때 우리가 이미 배운 거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배운 거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고 해결해 봅시다. 자, 1,500원을 A 대 B 1대 4가 되도록 나누면 B는 얼마를 갖게 되나요? 하는 문제예요. 형하고 나하고 뭐 언니하고 나하고 아니면 동생하고 나하고 1,500원을 나눠 갖는 거야. 1대 4로. 그러면은 엄청 잘 금방 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수학식으로 한번 풀이과정을 써봐요. 네, 써봅시다. 자, A가 1, 1,500원을 이렇게 막대처럼 한번 놔둬볼까요? 1,500원을. 짜잔. 이게 1,500원이야. 전체 1,500원인데 이거는 1대 4가 되도록 나누었대. 그게 무슨 얘기지? 1대 4가 되도록? 오호, 1대 4가 되도록 나눴다는 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으로 나눴다는 얘기 아니니? 맞지? 다섯 칸으로 나눴다는 거 맞지? 그래서 한쪽 누군가가 갖고 그다음에 A가 1 갖고 B가 나머지 4를 다 가졌어요. 그 얘기지. 그럼 전체를 5로 나눴다는 뜻이네. 1대 4로 나눠서 B가 얼마를 가지게 되느냐. A는 그럼 요만큼 갖고 B는 요만큼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1대 4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B가 얼마 갖게 되는지 궁금하대잖아요. 그러면 1,500원을 여기서처럼 5칸으로 나눠. 그리고 그 중에 B는 4칸 가져. 이렇게 해서 3, 4, 12해서 1,200원이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이미 분수 소수를 다 배운 사람들이니 여기 좀 봐봐요. 자, 1,500 나누기 5는 곱하기 5분의 1과 같잖아요. 곱하기 5분의 1이고 거기에다 4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식도 좋고 이식도 좋지만 바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1,500원이 있었는데 전체 5개 중에 그중에 4칸을 가져요. 이렇게 바로 분수곱셈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분이 바로 되면서 이렇게 계산하기가 또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곱하기 5분의 1에서 단위분수의 값을 구해서 4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풀고 복잡한 문제도 풀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다면 이제 조금 빠르게 가는 쉽게 가는 방법을 선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체 5칸 중에 전체를 5로 나눈 것 중에 4를 가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문제를 비례 배분이라고 해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거야. 나누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례 배분이라고 부릅니다. 1대 4로 나누어 갖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 문제는 8명의 학생 A, B, C, D, E, F, G, H가 있대. 그런데 아마도 같이 어디를 갔을까요? 여행을 갔을까요? 네, 여행을 갔어요. 근데 5인용 방이 있고 3인용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에는 5명, 한쪽 방에는 3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은 도대체 몇 가지 정도가 나올까요? 그런 문제예요. 자, 봅시다. 다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A, B는 서로 꼭 다른 방에 들어가야 한대요. A, B가 사이가 안 좋은 두 친구일 수도 있지만 리더격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회장이나 부회장을 맡고 있거나 하여튼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격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좋은 쪽으로 해서 그래야지, 그치? 자, 그래서 A나 B는 방장인 거야, 방장. 그 방을 대표하는. 그래서 한 사람씩 다른 방으로 들어가 줘야 된대요. 그러면 봅시다. 아, 방이 5인용이 있고 3인용이 있는데, 그쵸? 자, 5인용이 있고요. 3인용이 있는데, 3인용을 먼저 쓰려고 하는데 자꾸 5가 먼저 쓰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 3인용 방이 있고요. 5인용 방이 있어요. 좀 큰 방이 있고 좀 작은 방이 있나 봐요. 그런데 A하고 B는 반드시 서로 다른 방에 들어가야 하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A, B는 일단 따로 놀 거예요. A, B는 좀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다 정해지면 너네가 이게 따로따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A, B를 빼놨어. A, B는 일단 빼놓고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6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명 중에 3명 이제 3인용 방에 이미 A, B 한 사람씩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3인용이긴 하지만 2인을 뽑아야 돼. 2명을 뽑아야 돼. 2명을 넣을 거야. 왜? A나 B 중에 한 명이 들어올 거라서. 4인용 방에는 4명을 결정해야 돼. 그리고 나서 A, B를 넣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4명 뽑는 것보다는 2명 뽑는 게 좋겠잖아요. 그래서 2명으로 경우의 수를 또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1명, 2명. 그러면 몇 명 중에서요?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6명 중에서 처음 한 사람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가 돼? 당연히 6가지지. 그치? 6가지인데 한 명이 뽑혔어. 정해졌어. 그러면 이제 남은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니까 5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하면 2명 뽑았어. 뽑았는데 C랑 D를 뽑나 D랑 C를 뽑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누기 뭐 할 거예요? 2, 그쵸?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3인용 방에 들어갈 2명을 결정하면
AB를 뺀 나머지 4명은 자동으로 나머지 5인용방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6명 중에 2명을 뽑는 방법은 15가지가 나왔거든요. 15가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5인용 방은 패스예요. 그냥 남은 애들은 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쵸? 다만 지금 우리가 아직 못한 게 뭐 있어요? AB가 지금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이 상태에서 3인용 방에 A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3인용 방에 B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A, B가 또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둘이서 서로 방을 이쪽 방, 너는 이쪽 방 했다가 아니야 바꿔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15가지에 2가지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총 30가지 경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전에 7명 중에 2명 뽑기, 7명 중에 3명 뽑기를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걸 하면서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서 공부를 잘 차근차근 잘 밟아오면 그 다음 문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차근차근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인데 어떤가요? 9번 문제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선이 복잡해?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죠? 어딘가 단서가 있습니다. 물론 원주율은 여기서도 3.14로 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그냥 보기에는 저걸 어떻게 구해 싶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고 방법이 없나 찾는 거지 우리가. 그치?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지? 머리 보면서 지금 머리 쓰고 있죠? 머리 쓰고 있죠? 음, 선생님은 이렇게 보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짠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짠 이렇게 내려봤어요. 얘를 짠 내려봤어요. 오호 그랬더니 글쎄 보여요 뭐가 보여. 어떻게 보이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 이런 직사각형에, 음, 여기 지금, 여기 90도, 여기 90도, 여기가 원의 중심이면 여기가 180도. 아, 이 밖에 있는 지금 사분원 2개랑, 그 다음에 이 반원 하나를 합하면 큰 원 하나가 되겠는데? 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직사각형이 보이고. 그렇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할 수 있겠죠? 아하,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하는 친구가 지금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큰 뭐에서, 어? 큰 반원에서 지금 색칠하고 있는 직사각형 넓이 빼고요. 그다음에 원 하나 빼버리면 저 핑크빛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나오겠지요. 네, 알았죠? 자, 해봅시다. 이제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식으로. 일단은 반지름이 5야. 그쵸? 반지름이 5인 큰 반원이 있어.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3.14. 원주율 3.14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것의 반원이잖아요. 거기서 물 빼요. 원 하나 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은 반지름이 이거 5니까 5의 반이에요. 2분의 5라는 뜻이죠. 그쵸? 네. 자,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3.14를 일단 빼겠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가로가 5. 세로는 2분의 5. 그치? 더해서 한꺼번에 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러지 않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따로따로 빼는 식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3.14 계산이 좀 거추장스러워서 그래요. 3.14 계산이 항이 3개인데 그쵸? 항이 하나, 둘, 3개인데
맨 뒤에 있는 항은 따로 하기로 하고 앞에 있는 항은 3.14를 여러 번 계산하기가 싫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낼 거라고요. 한 번만 하려고 3.14를 한 번만 하려고 그러면 남은 계산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2분의 5, 25 빼기 4분의 25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2분의 25를 빼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이해된 거죠? 왜 그래요? 하는 친구 혹시 처음부터 다시 들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자, 그러면 2분의 25는 4분의 50이잖아요. 4분의 50에서 4분의 25를 뺐으니까 얘는 4분의 25가 남았네요. 그쵸? 곱하기 3.14 빼기 2분의 15, 2분의 25.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하고 싶은가요? 계산을 해야죠. 그죠? 계산하기 싫어도 계산해야지. 응, 계산해야지. 자, 그랬더니, 뭐, 소수로 4분의 25는 6과 4분의 1이에요. 6.25예요. 그쵸? 네. 6.25니까, 3.14 곱하기 6.25 계산을 해야죠. 계산하면, 여러분들한테 맡겨버리고 싶은 생각이 지금 막 들어요. 4.25 곱하기 분수로 해볼까요? 조금이라도 뭐 쉬워지나? 그쵸? 그러면 4분의 25 곱하기 100분의 314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쵸? 네. 또 짝수니까 2는 4, 157 이렇게요? 네. 그러면 8분의 157이요? 8분의 157. 8분의 157. 8분의 157을 이제 뭐 할까요? 분수로 할까요? 소수로 할까요? 소수로 해보죠. 그쵸? 네. 그러면 8일은 8. 77이니까 8, 9, 72. 그치? 그 다음에 50 남았지? 그죠? 8일은 8. 78, 9, 72, 58, 6에 48. 20 남았지? 8, 26. 8, 40. 그치? 19.625요. 19.6, 아이고. 19.625.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암산하는 속도에 맞춰서 암산해 봤는데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기 12.5 이렇게. 그치? 25 나누기 12.5 맞잖아요? 네. 계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19.625에서 12.5를 빼면 계산은 간단히 정리됩니다. 7.125. 네. 소수 계산이지만 차근차근 합시다. 차근차근 해서 한 번에 끝냅시다. 바쁘게 계산해가지고 다 틀리고 다시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천천히 차근차근 한 번에 끝내야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런 생각 합시다. 그 다음 10번 문제 봐봐요. 10번 문제.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이 가득 들어있대요. 그런데 이 그릇에 물을 가득 담은 상태에서 45도만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때 물이 얼마큼 넘쳤는지 그걸 알고 싶대요. 상상이 가요?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라요? 혹시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를 수 있어서 우리가 같이 교실에서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사각통 가지고 와서 물 가득 넣어가지고 찰찰찰찰 물을 쏟아내고 45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그냥 선생님 사진을 보여드리기로 하고 준비했어요. 어때요? 플라스틱 통 우리가 맨날 갖고 노는 어, 큐브 넣는 플라스틱 통을 비우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음, 익숙한 곳이죠. 자, 채우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보냈어요. 얼마큼, 요만큼 흘려 보냈어요. 여기 아래쪽에 지금 평행이 되도록 예, 흘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45도가 되게 지금 흘려 보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얘는 평행이니까 이 수평, 물의 이 표면에 생긴 이 수평선하고 이 아래쪽에 지금 바닥면하고는 평행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뭐예요? 엇각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도 45도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45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쭉 봤을 때 여기는 얼마? 여기 라인이 원래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여기도 뭐겠어요? 원래 90도니까 여기도 45도 맞겠죠? 그렇다면 여기 90도잖아요. 그쵸? 여기 또 45도 맞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비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 비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부분에 지금 비어 있는 사라진 이 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느낌이 오죠? 네. 이렇게 생긴,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겠어요? 삼각 기둥 모양으로 비어 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쏟아진 물의 양을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었지? 옆에서 지금 평면으로 봐봐요. 이렇게 지금 생각해봐요. 쏟아요, 물을 쏟아. 이렇게. 45가 5도가 되게 기울어 놨어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여기 45도, 여기 45도. 여기는 직각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빈 부분 있잖아요. 여기 빈 부분. 그게 이제 두께가 있으니까 삼각 기둥 모양으로 구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여기가 얼마겠습니까? 요 길이가 9cm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도 직각 이등변이라서 9. 그쵸?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밑넓이가 9 곱하기 2분의 1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쵸? 높이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이 삼각 기둥 모양의 물기둥의 높이는 그쵸? 여기가 지금 5cm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인가요? 9구 81의 반, 40.5야. 네? 40.5의 5배, 10배 하고 그것의 반을 해주면 되겠어요. 10배면은 405죠. 405의 반, 202.5.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선생님이 그냥 10배 하고 반 했다. 10배 하면 405니까 5는 10의 반이라서 10배 하고 반으로 나눴다. 해봤잖아. 그쵸?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선생님이 일부러 수도가에 가서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렸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자, 10번이 해결됐군요. 자, 우리는 2단계 8호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2단계 9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자, 여러분들을 늘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안녕.